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기업법인 윤현택 회계사라고 하고요. 또 오늘 이틀 동안 여기 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감사 대비 IFRS 결산 전문가 과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IFRS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교육 오시는 분들이 IFRS를 내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뭐 어느 정도 하는데 전체적인 걸 잘 모르겠다 해서 오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은 IFRS 전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외부감사 대비라고 붙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회계팀이시고 감사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감사인들이 어떤 절차를 취하고 어떤 뷰를 바라보냐 이런 것도 감사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교재를 펴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토픽은 8개 정도로 넣어놓긴 했는데, 첫째 1번, 2번은 말 그대로 오버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외부 전반적인 환경, 감사인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회계에 대한 내용은 3번 챕터부터 있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시간 정도는 외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면서 몸풀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022년이니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사실은 2017년에 외관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타이밍으로는 그때 정권이 바뀌고 감사에 대한 강화를 목적으로 외관법이 전부 개정이 돼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게 시행 중인 거죠. 2022년이어서. 그다음에 2017년에 외관법이 전부 개정될 때 실제로 좀 쪼갰죠. 대상 회사를 상장법인하고 1,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하고 유한회사하고 일반회사 이렇게 다 쪼갰는데, 전체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는 그 중간에 있는 내부관리제도 감사가 실무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 그래서 여전히 내부관리제도 감사는 앞으로 향후 되게 오랫동안 우리 업무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주기적 지정제라고 하는 게 많이 있다. 하고 밑에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 기억하실 거는 외관법에 이 외관법 한번 써볼까? 요 밑에 이렇게 외관법 명칭이 예전에 주식회사 외부감사하는 법률이었는데 등의로 바뀌었죠. 등의. 등의 의미는 유한회사까지 포함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관법은 유한회사까지 다 포함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2017년 10월 31일 외관법 전부 개정된 이후로 그 이후에 외관법의 개정은 없습니다. 외관법 개정은 하나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1,000억 미만의 상장사 내부관리제도 감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게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는 큰 변동은 없다.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도대체 외부감사는 누가 받냐, 이것도 개정이 됐었거든요. 2017년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디폴트로 자산 120억 이상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외관법이 바뀌면서 기준을 4가지를 딱 정해놨죠. 요 4가지. 4가지 기준을 딱 정해놓고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포함되면 그런 회사들은 소규모 회사라고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중에 2개 이상 포함되면 그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자산이 한 150억 되고 부채가 100억이 되면 그냥 외부감사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겠다라고 해서 이 기준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회사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기준을 따지지 않고 자산이나 매출 둘 중에 500억 이상이면 무조건 외부감사 대상이다. 그래서 외관법 바뀌면서 외부감사 대상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출액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매출액.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은 자산이나 부채가 되게 적어요. 근데 매출 사이즈는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여기 하나 있고요. 이거와 별개로 상장사는 무조건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사이즈 상관없이. 그다음에 IPO 상장 예정 법인도 무조건 외부감사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모두 다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사가 상장사면 우리 회사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 이제 종속기업이 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이냐 아니냐 따질 때는 좀 이걸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다음에 금감원은 아주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그 보도자료를 발표하는데요. 저희도 뭐 사실은 보도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2021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은 한 3만 3천 개 정도 있다.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내 회계 역량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시는 거고 대신 지정회사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지정회사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정회사가 늘어난 이유는 주기적 지정제 이슈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아셔야 될 거는 직권지정제라고 하는 거. 원래 있던 건데요. 직권지정제는 어떤 회사에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을 지정하는 원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추가돼서 지정되는 회사가 되게 늘어났다. 그래서 되게 많죠. 사실은 지금 현재 지정회사가 한 2,000개 정도가 지정이니까 이제 되게 많은 편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들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어느덧 한 2만 3천 명이나 있네요. 2만 3천 명이 있고, 그 중에 공인회계사들은 회계법인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있고, 감사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냥 개업, 그 세무서 앞에 있는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휴업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회계법인과 감사반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무서 앞에 있는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휴업이라고 하는 건 공인회계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도 공인회계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휴업 공인회계사, 그런 분들은 감사를 할 수 없다. 이게 하나 있고요. 회계법인이 되게 많죠. 200개나 있으니까. 저도 모르는 회계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외관법이 바뀌면서 하나 이제 추가된 거는 회계법인이 200개나 있는데 200개 회사가 모두 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거는 조금 회계법인 역량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감사인 등록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외관법 개정되면서 같이 들어왔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지금 이제 딱 40개, 200개 중에 40개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여기 있는 회계법인들, 여러분 회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감사인을 지정하는 거는 모두 이 40개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이즈 큰 회계법인들이 있고, 저희 회계법인도 여기 하나 있네. 현대회계법인. 이렇게 있고, 저는 이제 삼정에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40개 회계법인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최근에 무슨 횡령 같은 거 터지면 회계법인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뭐 감사인 얘기긴 하지만 약간 벼르곤 있긴 하죠. 이 중에 한 군데 이상은 일단은 쫓아내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주겠다. 감사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로컬 회계법인에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2017년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로컬 회계법인이 너무 프리한 거예요. 감사인들이. 그러니까 현대회계법인 한 100명 정도 회계사가 있는데 너무 프리하고 뭐 내 업무만 하고 하면 되는, 뭐 품질 관리도 약간 이렇게 좀 소프트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해가 갈수록 되게 빡세지겠습니다. 다 금감원 요거 때문에. 금감원이 감사인 등록제 해서 상장법인 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감사 품질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러니까 로컬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선택해도 예전에 로컬 회계법인 감사인을 선택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타이트하다. 뭐 이런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이건 항상 감사인을 선임할 때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회계적인 내용은 안 배웠지만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아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당연히 CFO나 회계팀장이 특히나 아셔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감사인 지정이 한 1,900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지정해 주는 어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세요. 그런데
1,900개 중에 주기적 지정, 6년 동안 자유수임하면 3년은 금감원 지정에는 회계법인 삼성전자가 이제 안진으로 간 그런 케이스. 그건 2019년이었고 지금 주기적 지정이 2021년에 670개. 나머지 1,300개는 직권 지정이에요. 그래서 회사 또는 지금 현재 감사인들은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회사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얘네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금감원이 바라보기에는 메뉴에 있는 상장 예정 법인, IPO 예정 480개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지 말고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해 줄게. 근데 그 감사인한테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여기 중에 되게 특이한 거 앞에서 제가 외관법이 개정이 됐을 때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제일 큰 거는 요거긴 합니다. 요거.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이 제일 큰 이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미 2020년에 240개, 2021년에 266개 회사가 감사인 지정이 됐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회사의 감사인이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 감사를 올 때 뭘 보냐면 사실은 그냥 거래를 재무제표에 잘 기록하면 되거든요. 그게 단데 지금 이 사유는 회사의 실적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 입장에서도 조금 이런 게 타당한가? 왜냐하면 감사인은 회사의 실적을 논하진 않거든.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를 실제대로 기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들어왔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은 뭐냐면 1번이 영업손실이고요. 2번이 3년 연속 뭐죠?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 3년 연속. 3번이 뭐죠?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3년 연속. 20년, 21년, 22년 연속.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별도 재무제표만 작성 공시하는 회사는 별도 기준이고요. 우리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배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아직은 서투르니까 삭제하고 뭐 영업 손실이나 마이너스 영업 현금 흐름은 이제 다 잘 아실 거고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자 보상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이자 보상 비율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있고 쭉쭉 있고 영업이익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100이고 쭉쭉쭉 밑에 보면은 금융비용 중에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이 300.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100억이고 이자 비용이 300이다 라고 하면 이자 보상비율은 얼마냐면 이걸 그대로 나눕니다. 그럼 이거는 33%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기사를 보시다 보면 기업들이 뭐 영업에서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보통 이거를 그냥 뉴스에서는 한계 기업이라고 명칭하는데 기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한계 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에 한 30%가 된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고 있다.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인데요. 1 미만은 뭐? 이게 딱 1이죠. 그죠? 영업이익이 100이고 이자 비용이 100이면 딱 100%니까 딱 1.0인데 이거 미만인 회사들 3년 연속 이러면 감사인을 지정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쭉쭉쭉 관리 종목은 뭐 코삭법인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있고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지금은 감사인은 언제 선임하죠? 2조 이상은 전년도 말까지 선임해야 되고 2조 미만은 매년도 사업연도 조용률로 또 45일 이내. 그러니까 45일 이내니까 항상 2월 14일이에요. 항상 발렌타인데이. 그날이 감사계약 체결 마지막 날인데 그날 이후로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물론 계약 체결하고 이제 2주 이내 선임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런 회사도 많더라. 감사인 미선임 89개. 그다음에 최대주주랑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최대주주 대표이사를 그냥 변경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3회 이상 변경하거나 이러면 감사인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감사인의 입장에서 여러 이제 상장사들을 감사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룹사들은 특별히 이제 변동이 없는데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나 이런 데는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코스닥 회사들은 오너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기업 지배주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의 재무제표 왜곡 요인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요 사유가 좀 최근에 많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채 비율 과다는 2021년까지 있고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왜냐면 회사의 숫자 가지고 위에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있으면 상장법인한테 너무 과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부채 비율 과다는 없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부채 비율 과다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부채 비율 200%긴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감사인들이 그다음에 회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뭐 요거긴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감리라고 하는 것들, 금융감독원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제 뭐 리뷰 또는 오딧 해서 거기서 이제 조치가 나왔다. 조치는 항상 5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5단계 중에 하나 이상 조치가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감사인 지정이다.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접하는 어느 회사가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 하는 회사가 이제 이런 케이스죠. 이런 회사가 42개 여기 있고요. 뭐 그 정도 횡배 있고 재무제표 제출 위반 있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는데요. 감사 의견 적정.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감사인들이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어떤 걸 하냐면 감사인들 의견밖에 안 줘요. 뭐가 틀렸다 저쳤다 이런 게 없습니다. 감사인들은. 그래서 감사인들은 오로지 모든 최종 감사의 결과를 의견으로 표명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상장사 또는 1,000억 이상 비상장사면 감사인은 여러분 회사에 가서 항상 의견을 2개를 주죠. 항상 하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주고 또 하나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2개를 줍니다. 그 의견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재무제표도 적정이고 내부의 적정. 그럼 뭐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2개가 서로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고 이런 건 없어요. 가장 흔한 거는 그러니까 비적정 받았을 때 내부회계가 비적정이고 재무제표가 적정인 게 제일 흔한 거긴 하죠. 비적정인 케이스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이거 잘 안 보시잖아요. 내부회계 의견은 뒤에까지 가서 잘 안 보시잖아요. 거기에 감사인이 어느덧 회사는 비적정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괜찮은데? 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이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얻는 차원에서 좀 보면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 문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쳐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의견으로는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 그래서 결국 감사 보고서 뒤에 있는 재무제표와 주석은 별첨이에요. 그 별첨된 재무제표 있고 그거는 회사 거예요. 회사 거. 감사인이 일단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20년의 재무 상태, BS죠. 그 다음에 양 보고기의 재무 성과,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잖아요. PL, 그다음 현금 흐름을 여러분 회사의 재무제표 뭐에 따라 작성돼야 돼요? 요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따라. 감사인이 보는 거는 이거죠. 회사의 리스 회계 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리스 기준서 1116호에 따라 회계 처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감사인이 보는 감사 절차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비상장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재무제표도 한국채택국제회계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적정 의견은 항상 마지막이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정 의견은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적정 의견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바꿨어요. 공정하게 표시하고 이게 적정 의견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 요거 이게 사실은 키긴 하거든요. 한국채택국제회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인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는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 대응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모든 회사는 우리 회사에 중요한 숫자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숫자가 있다. 그럼 일단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틀린 거를 중요한 걸로 보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중요성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세전이익의 5% 또는
매출액의 1% 또는 총 자산의 1%. 셋 중에 하나. 이게 우리 회사의 중요성 금액. 우리 중요성 금액. 그래서 감사인들이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뭔가 좀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럼 감사인이 제일 먼저 글쎄 죄송합니다. 다시 이쁘게. 세전손익의 5%, 매출액의 1%, 그 다음에 총 자산의 1%. 기본적으로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매출액의 2%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총 자산의 1.5%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디폴트로 생각하는 건 세전손익의 5%, 매출액의 1%, 총자산 1%.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전손익의 5%가 디폴트 값이긴 한데 우리 회사는 손실 나요. 그죠? 우리 회사는 손실 나. 아니면 작년엔 이익, 올해는 손실, 그전에 이익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벤치마크로 세전손익을 쓸 수가 없어요. 감사인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매출액이나 총자산, 그러니까 변동이 제일 적은 거. 매출액이 막 튀었다, 막 200% 했다가 뭐 50% 이렇게 하면은 매출을 쓸 수가 없으니까 셋 중에 하나의 벤치마크를 써서 그게 우리 회사 중요성. 그래서 우리 회사 중요성은 항상 금액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 회사의 중요성 금액은 5억입니다. 3억입니다. 1억 5천입니다. 다 금액이 나오는 거다. 근데 감사인이 감사를 했는데 특정 항목에 왜곡 표시가 중요성 금액을 초기화하면 중요한 거예요. 초과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 감사할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내부연례도 감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감사인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 회사 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감사인이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DSD를 말아서 여러분 회사에 주잖아요. 감사보고서일 날. 그 다트로 말았으면 우리 그걸 공시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감사인은 재무제표 공시할 때 회사의 중요성 금액을 금감원에 제출하죠. DSD 파일로. 이 회사의 감사인인데 이 회사는 내가 봤더니 세전 손실 나고 자산도 그래서 매출액 1,000억이야. 이 회사는 1,000억에 1% 얼마죠? 이 회사의 중요성 금액은 10억입니다라고 금감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사인은 금감원에 감사보고서 제출할 때 이거를 DSD로 금감원에 제출하고 보통 회사에도 주죠. 중요성 금액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언제 쓰이냐면 결국은 나중에 감리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매출액의 2%를 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땡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 중요성 금액은 20억이니까 15억짜리 왜곡이 틀려도 지적을 안 받는다.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사전에 감사인이랑 처음에 감사할 때 뭐 반기 검토 이제 뭐 7월 달 말에 8월 초에 이제 반기 검토 할 때인데 그때 저희 중요성 금액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 전년도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도 이미 있고 보통 감사인은 그걸 따르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키 중요성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성은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머티리얼 머티리얼리티라고 다시 중요성은 머티리얼리티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중요하다 이런 용어를 쓰면 다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러분 이제 재무제표 주석을 보다 보면은 유의적인 지금 영어 시간입니다. 갑자기 유의적인 중요한 유의적인은 significant를 유의적인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국어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사 주석 2번이 뭐죠? 유의적인 회계 정책. 그때는 예전에 이제 중요한이라는 걸 썼는데 지금은 유의적인. 그러니까 significant보다 머티리얼이 훨씬 심각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ignificant 머티리얼이 훨씬 심각한 거다. 그리고 관계기업은 우리 회사가 그 회사에 어떠한 거를 있을 때 관계기업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앞서갔나요? 관계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뭐 이렇게 되는 구조다. 이 중요성 좀 기억하시고 제가 가볍게 들으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나갔네. Anyway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우리 회사는 영원히 적정 의견을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감사에는 꽤 많은 사유로 인해서 적정이 아닌 의견들을 준다. 이런 거를 이제 보통은 시장에서는 비적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감사 기준에는 없는 용어긴 하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정이 아닌 애들.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비적정이라고 한다. 비적정. 보시면 요건데요. 요게 적정이고 요게 한정이고 요게 부적정이고 의견 거절이에요. 감사인은 회사 회계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의견 거절 이럴 수 없잖아요. 감사인도 다 이런 모든 절차와 의견을 형성하는 거는 여러분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듯이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 절차를 취해야 돼. 그래서 그 감사 절차에 보면 회계감사 기준에 의하면 감사 의견은 이럴 때 이런 의견을 주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 중요함. 여기는 중요하지 않음. 이거는 뭘로 따져요?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성 금액. 이 회사의 중요성 금액은 아까 1,000억에 10%니까 10억이다. 근데 미수 수익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틀려.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럼 감사인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 의견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미수 수익인데 어이가 없게 20억이 틀려요. 워낙 예금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회사는 한정 의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틀리면 다 한정이냐? 여기서는 조금 보면 이제 감사를 하면서 이제 감사인이랑 뭐 티격태격 하긴 하는데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의견을 주는 사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제안하는 하나는 회계처리 기준 위배고요. 하나는 감사범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했는데 미수 수익이 틀렸어. 아니면 리스를 예전처럼 운용 리스로 한 거야. 그냥 지급 리스료, 사양권 자산 리스 부채로 해야 되는데 회사가 그렇게 했어. 그럼 감사인이 뭐라고 하죠? 회사가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지급 리스료 100 사양권 자산 안 잡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감사인이 뭐 하죠? 수정하세요라고 이제 수정 권고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감사인이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이 수정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은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시절에는 감사인이 숫자를 다 끊어줬죠. 이렇게 수정하세요. 그래서 뭐 AJ, RJ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감사인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저희도 징계받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지급 리스료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로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권고를 해요. 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쳤어요. 그러면 적정 의견인 거죠. 회사가 감사 과정에서 고쳤으면 적정 의견. 회사가 안 고치면 그리고 안 고쳤는데 금액이 중요하면 그냥 한정 의견.